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혈압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이 말씀이죠. 60대가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혈압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근하고 가끔은 어지럽기도 하죠. 약을 먹어도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 속에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비밀을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동의보감은 400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거기에 담긴 원리들은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혈압 관리에 정말 중요한 힌트들이 많이 숨어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동의보감의 지혜와 현대의학을 함께 엮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혈압 안정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젊을 때는 괜찮았던 혈압이 60대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 건강검진에서 항상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60 넘어서부터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몸이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탄력을 잃어갑니다. 마치 새 것이었던 고무줄이 오래 쓰다 보면 늘어나고 탄성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신장 기능입니다. 콩팥이라고도 하죠. 이 신장이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데 60대가 되면 이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집니다. 그러면 몸속에 나트륨이 쌓이기 쉽고 이게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성은 60대부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약도 중요하죠.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동의보감의 지혜가 정말 빛을 발합니다. 옛날 한의학에서는 혈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대신 화가 위로 올라가는 것, 풍이 머리로 치고 올라가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듣기에는 좀 추상적이죠? 하지만 이 원리를 현대의학으로 풀어보면 정말 정확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의보감을 펼쳐보면 중풍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중풍은 뇌졸중을 말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중풍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신호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뒀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 뒷목이 뻐근하다, 얼굴이 붉어진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혈압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죠.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간화가 올라간다. 간에 열이 쌓여서 위로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화가 많이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로를 하면 간에 열이 생긴다고 봤어요. 이 열이 머리로 올라가면서 혈압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압을 올린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옛날 한의학에서 말하던 간화가 올라간다는 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신수가 부족하다. 신장의 수분이 마른다는 표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우리 몸을 물과 불의 균형으로 봤어요. 아래쪽 신장에는 차가운 물의 기운이 있고 위쪽 심장에는 뜨거운 불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했죠. 나이가 들면 신장의 수분이 말라가면서 위쪽의 불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이 위로만 올라가고 이게 혈압 상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현대의학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셋째, 담음이 쌓인다. 이건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노폐물과 찌꺼기가 쌓이는 걸 말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몸속에 끈적끈적한 담음이 생긴다고 봤어요. 이 담음이 혈관을 막고 기혈순환을 방해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개념이죠. 동의보감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40세가 넘으면 음기가 줄어들고 60세가 되면 신기가 쇠약해진다. 그래서 60대부터는 특히 신장을 보하고 간에 열을 내리고 담음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약재로는 천마, 구기자, 산수유, 국화, 결명자 같은 것들을 사용했어요. 천마는 간에 바람을 가라앉히고 구기자와 산수유는 신장을 보하며 국화와 결명자는 열을 내리고 눈을 맑게 합니다. 하지만 약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동의보감에서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욕심을 줄이고 과로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또 음식은 소량씩 자주 먹고 과식하지 말며 술과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라고 했죠. 이게 4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현대의학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하는 조언과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현대의학의 눈으로 혈압을 한번 볼까요? 혈압이란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의 압력을 수축기 혈압, 이완할 때의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보통 12,080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60대가 되면 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를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혈관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죠. 혈관이 딱딱해지면 같은 양의 피를 보내도 압력이 더 높아집니다. 마치 딱딱한 호스에 물을 보내면 압력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두 번째,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신장에서는 레닌이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이 레닌이 혈압을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들을 활성화시켜요.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교감신경의 항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60대가 되면 이 교감신경이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젊을 때보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염분 감수성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요. 신장의 나트륨 배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60대가 되면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압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그러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게 다시 혈압을 올리는 식이죠. 그래서 혈압 관리는 단순히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전체를 바꿔야 해요. 현대의학에서도 고혈압 치료의 1단계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약물 치료는 그 다음이에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염식,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절주, 금연, 스트레스 관리. 이 6가지가 고혈압 관리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게 동의보감에서 400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과 거의 같다는 겁니다. 마음을 편히 하라는 게 스트레스 관리고 술을 줄이라는 게 절주고 과식하지 말라는 게 체중 관리죠. 담백한 음식을 먹으라는 게 저염식이고요. 옛날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침 기상 습관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세요. 그런데 이게 혈압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자고 있을 때는 혈압이 낮다가 일어나면서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5분 정도 누워서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이세요. 손목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고 이렇게요.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시 23분 정도 있다가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야 하고 갑자기 움직이면 기가 흩어진다고 했어요. 정말 정확한 관찰이죠. 두 번째, 아침 화장실 습관입니다. 60대 분들 중에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힘을 너무 많이 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발살바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더라도 절대 무리하게 힘주지 마세요. 안 나오면 그냥 일어나는 게 낫습니다. 변비가 심하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을 드시고요. 유산균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순한 변비약을 처방받으세요. 세 번째, 점심 식사 후 습관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면 졸리죠? 이때 많은 분들이 소파에 누워서 주무세요. 그런데 식사 직후에 바로 눕는 건 혈압뿐 아니라 소화에도 안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1520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눈을 붙이세요. 완전히 눕는 것보다 기대 앉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오후 34시쯤 되면 출출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과자나 빵을 드세요. 그런데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당이 오르면 혈압도 따라 오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견과류를 한 줌 정도 먹거나 방울토마토 몇 개를 드시거나 과일을 조금 드세요. 특히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호두를 신장을 보하고 기를 든든하게 한다고 했어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증명됐죠. 다섯 번째, 저녁 시간 활용입니다. 저녁 식사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밤에 혈압이 안 떨어집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걸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동의보감에서는 저녁에 100걸음을 걸으면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식후 산책은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 잠자리 습관입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잠이 안 와도 괜찮아요.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휴식을 취합니다. 잠자기 전에 TV나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각성되면서 교감신경이 흥분해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잠도 잘 안 옵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세요. 심호흡도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60대가 되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지죠.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녀 걱정. 이런 걱정들이 쌓이면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칠정이 과하면 병이 생긴다고 했어요. 칠정은 기쁨, 노여움, 걱정, 생각, 슬픔, 두려움, 놀람, 이 7가지 감정을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만성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린다는 게 확실히 증명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30분씩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혈압약이에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마 요리입니다. 천마는 동의보감에서 간풍을 다스리고 어지럼증을 없앤다고 한 약재예요.
혈압으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에 아주 좋습니다. 천마를 얇게 썰어서 닭고기와 함께 끓이면 천마탕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한약재 파는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명자차입니다. 결명자는 눈을 맑게 하고 열을 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혈압이 높아서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무거울 때 아주 좋습니다. 결명자를 볶아서 물에 끓여 마시면 됩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세요.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나서 드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단,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결명자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세 번째,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서양 채소지만 동의보감에도 비슷한 채소가 나와요. 수근이라고 하는데 물에서 자라는 미나리와 비슷합니다. 샐러리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샐러리를 생으로 먹어도 되고 살짝 데쳐서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 샐러리 특유의 향이 싫으시면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됩니다. 네 번째,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해조류는 동의보감에서 담음을 없애고 기를 내린다고 했어요. 몸속의 끈적끈적한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미역과 다시마의 알긴산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역국을 자주 드시고 다시마는 육수를 낼 때 사용하세요. 다시마 자체를 먹기 어려우시면 다시마 우린 물을 차처럼 마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검은콩입니다. 동의보감에서 검은콩은 신장을 보하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신장 기능을 돕는다는 거죠.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요. 검은콩을 볶아서 차로 마시거나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서 드세요. 검은콩 두유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국화차입니다. 국화는 동의보감에서 간에 열을 내리고 눈을 맑게 한다고 했어요. 혈압이 높아서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충혈될 때 좋습니다. 말린 국화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세요. 은은한 향이 스트레스도 풀어줍니다. 결명자와 함께 우려 마셔도 좋아요. 일곱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서양에서 온 채소지만 효능은 동의보감의 원리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하루에 토마토 12개 정도 드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좋다고 해서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적당히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이런 음식들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이 어렵죠?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이런 음식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이 굳어지고 얼굴색이 변한다고 했어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지 이하로 유지하세요.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입니다. 두 번째, 과음입니다. 적당한 술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60대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그 후에 더 강하게 수축시켜요. 동의보감에서는 술은 적게 마시면 혈을 돕지만 많이 마시면 혈을 상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이하, 한 번에 소주 2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세 번째, 과로와 수면 부족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TV를 보면서 밤을 새우는 분들이 계세요. 60대에는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하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하루 78시간 수면을 꼭 지키세요. 네 번째, 추운 곳에 갑자기 나가는 것입니다. 겨울에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바깥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외출할 때는 목도리, 모자, 장갑을 꼭 착용하세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현관에서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나가세요.
5번째, 흡연입니다. 담배는 정말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혈압이 2030mmHg 올라가고 이 효과가 30분 이상 지속돼요. 오랫동안 피워서 끊기 어렵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60대에 금연하면 70대에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혈압은 60대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몸의 변화예요. 중요한 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간화를 내리고 신수를 보하고 담음을 없애는 것. 이게 현대의학으로 풀어보면 스트레스 관리, 신장 기능 보호, 콜레스테롤 관리와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결명자차를 마셔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생활 전체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약과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혈압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동의보감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힘을 함께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